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공격이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라는 것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어택은 간단히 말하면 대기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기업이 엄청나게 많은 솔루션을 쓰고 있겠죠. 그럼 이 솔루션의 개발사들이 있을 텐데 이 개발사들을 공격을 해서 개발사들을 통해서 대기업으로 침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공격이 오픈소스에서 워낙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구글에서는 이 오픈소스에 대한 그 보안을 상승을 시키면 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투자를 한 경우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럼 서플라이 체인 어택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격 대상이 어떤 게 있을지 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대기업을 공격을 할 때 대기업에 납품되는 각종 솔루션들, 웹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게 있겠고, 두 번째로는 보안 솔루션이 있겠습니다. 보안 솔루션이 보안을 위해서 만든 솔루션이긴 하지만 이것조차 취약점에 노출이 되어서 해커에게 뚫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의 대표적인 예로는 방화벽이나 안티바이러스, 그리고 뭐 IPS나 IDS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보안 취약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식은 해커의 관점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오른쪽 부분은 보안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안 컨설팅은 보통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 해커의 관점과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투 공격, 모의 침투 공격을 통해서 해커의 관점을 빌리고 이 해커의 관점에서 실제로 해킹을 해보고 이런 해킹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서 보완을 하는 방식입니다. 해커가 생각하는 타겟들은 보안 전문가가 생각하는 타겟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는 모든 것들을 다 참고를 해야 되지만 해커는 특정 부분만 뚫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역으로 이용을 해보는 거죠. 여기에 대한 효과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 모 금융회사의 ATM 기기를 해킹하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금융회사는 이미 보안 컨설팅을 3년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매년 책과 같이 두꺼운 리포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좀 자신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ATM 기기 안에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해커의 관점에서 해킹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 약 일주일 정도 수행을 했는데 심각한 취약점이 5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보안 솔루션을 우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보안 컨설팅을 통해서 보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이 해커의 실제 관점을 빌려서 공격을 해보고 취약한 부분을 수준을 좀 올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시나리오 베이스로 모해킹을 수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APT 공격 시나리오를 통해서 웹메일이 취약하다. 그래서 웹메일을 통해서 내부 PC로 침투를 하고 내부 PC에서 또 내부 서버로 침투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외주 직원이나 내부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공격을 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그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 회사에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또는 NSA에서 해킹 툴이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해킹을 당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스템에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NSA에서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해킹 당했던 사례가 보시는 것과 같은 부분인데, VPN 서버가 해킹을 당했었고 그 VPN 서버를 해킹을 할 때 썼던 도구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구를 우리 시스템에서는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도 한 1년이 유출된 지 몇 수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런 취약점들이 적용이 되는 PC들이 수천 수만 대가 계속 존재를 하는 것을 오른쪽 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제품을 도입할 때 BMT를 하는데요. BMT를 할 때 조금 더 보안적인 관점에서 수행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어떤 제품이 가장 해킹하기 힘든가를 기준으로 제품 선정에 참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A와 B가 있으면 이거를 단순히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기능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A가 더 뚫기 힘든지 B가 더 뚫기 힘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테스트를 해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장비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USB를 마음대로 등록되지 않은 USB를 뽑았을 때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보안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존재를 하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당연히 존재를 한다고 둘 다 얘기를 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능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존재를 하냐가 중요합니다. A라는 제품은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프로세스도 다 숨기고 해커가 강제로 이 프로그램을 끌려고 시도를 하면 그런 부분까지 다 막을 수 있는 제품이라면 두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작업 관리자에서 이 프로그램을 끄면 강제로 종료가 되는 거죠. 강제로 종료가 되면 이 프로그램이 우회가 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안전한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 해커의 관점에서 이게 잘 뚫리냐 안 뚫리냐를 봤을 때는 또 다른 그 부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보안이 중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이버 보안 인력을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양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회사의 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예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틸리언 시큐리티 리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SSL이라는 약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보호산업협회, 우리나라 국내 정보보호산업협회와 소만사라는 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회는 저희가 혼자 운영을 했고 2회는 이런 회사나 협회들도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인재 유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의 요약을 좀 간단히 해드리면 핵심은 교육이 아니라 멘토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커나 보안 인력을 교육을 통해서 수준을 끌어올린다가 아니라 서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답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매년 20명을 뽑고 있고 4명이 한 팀입니다. 뽑는 방식은 이력서를 받아서 그걸 평가를 하고 또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해서 최종적인 그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책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식사를 사줄 수도 있고 이런 자잘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면서 좀 멘토링이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드는 게 전혀 없는 그냥 비영리 그 사업이고요. 이 프로그램의 결과로 얻은 효과는 실제로 멘토링을 받은 멘티들이 그 오픈소스에 대해서 코드 오디팅을 수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그 관련된 툴을 직접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그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찾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본인이 멘토링을 통해서 연구하고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문서나 발표 자료를 만들고 이걸 외부에다가 컨퍼런스에 공개 발표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회째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추가된 효과는 이 멘티들에게 인턴십이라든지 아니면 채용에 대한 기회가 추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 보안협회나 아니면 저희와 함께하는 그런 또 파트너 회사들이 그 멘티들 눈여겨볼 수 있고 그런 분들에게 약간 일종의 가점을 주는 그런 형태의 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으로
그런 멘토링을 받은 분들이 동기부여 아니면 뭐 경험을 얻었다 또는 뭐 기술에 대해서 뭔가 좀 상승을 했다라는 그 후기들을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보안 인력들을 좀 도움을 주게 되면 그 인력들도 회사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좋은 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채용이나 뭐 협업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